일단은 먼저 시작을 합시다. 가을나무 작품부터 수업 들어가자고요. 자, 페이지는 여러분들 어디 갔냐? 어디 갔어? 154페이지부터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을나무 그리고 만원사 탑 그리고 저 뒤에 어디 갔어? 뒤쪽에 있는 문법까지 진행하면 일단은 1차 끝나는 거고요. 2차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아마 오늘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붙여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만원사 답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했던 만원사에 비하면 이 만원사 답은 껌이야.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을나무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네오온의 북가시나무라는 작품을 먼저 쭉 진행을 했었지. 그리고 시의 특징들 정리했었고 관련된 문제를 먼저 푸는 방법들 쭉 정리를 했어. 자, 수필 나왔죠, 그지? 박두진의 가을나무라는 작품인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작품의 관례가 수필이면 키워드는 개성이고, 많이 들었지? 이 개성 확인하는 방법은 1번이 표현상의 특징, 2번째 소재에 대한 태도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문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몇 번 문제였더라? 40번 문제. 나의 글쓴이의 인식 변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젊은 시절과 현재를 대비시키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가을이라고 하는 시점과 가을나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태도의 변화를 캐치하는 게 핵심. 그 태도의 변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소재에 대한 태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필이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작품 이론들을 쫙 정리를 해나가실 때 시에서는 당연히 표현상 특징하고 19풀이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오케이? 산문에서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건 정리하는 게 맞고, 그리고 수필이라면 소재가 뭐고 거기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야. 특히 이런 거 있어. 얘들아, 가을나무 했어. 그럼 가을이 주는 일반적인 인상은 뭐예요? 뭐 수학의 계절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낙엽이 지는 쓸쓸한 계절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뭐야? 일반적 인식, 혹은 다른 말로 통념이라고도 하지. 근데 통념이 그대로 수필의 소재가 돼서 중심 주제가 되면 보통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실릴 수 있는 작품이 되지는 않아. 그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무슨적 인식? 개성적 인식이 드러나야 작품의 어떤 핵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 대상을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떻게 보았는가를 캐치해내는 게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읽어보시는데, 참고로 우리가 보는 지문이 전문이 아니라서 보조자료가 지금부터 바로 필요해져. 자, 보조자료에 가을나무를 일단 펼쳐주시고요. 자, 수능완성 154쪽에 연결되는 작품, 여러분들 보조자료는 아마 136페이지라고 표현이 돼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보조자료를 보면서 앞부분부터 같이 읽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이미 문제에서 작품 전체의 지문 구조가 젊은 시절과 현재라고 하는 녀석의 대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놓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채워나가면 될 거야. 그치? 자, 갈게. 자, 가을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가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한다는 말과 다를 수 없다 하면서 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봄을 혹은 여름을 좋아하는 계절로 생각했더니 요즘은 어느 결인가 1년 중 가장 좋아하게 되었다. 목조가 빠졌네요. 뭐죠? 가을을 좋아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제일 좋아하던 게 봄이나 여름이었어. 근데 지금은 가을이 제일 좋아. 그래서 남보다는 유난스럽게 계절의 추위에 민감한 나는, 추위라고 하는 건 변화 현상을 말하는 거지. 계절이 변화가는 것에 민감한 나는 사실 거의 생리적이만큼 봄이네 가을이네 하는 계절의 순환과 그 변화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화자의 특성이지. 나는 계절의 변화를 좀 많이 탄다라는 거야. 봄 타고 여름 타고 가을 타고. 그만큼 자연현상과 자연이 주는 의미에 다른 어떤 문명이나 문화현상보다 더 깊이 젖어들어 내 생활의 내면을 지배받는다라고 했지. 자, 이건 뭐예요? 글쓴이의 특성이에요. 이 와중에 글쓴이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면 글쓴이의 특징적 요소니까 따로 챙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새 며칠 동안 날씨가 좀 덥다 싶더니 이내 비로 변하여 정말 가을다운 날씨로 돌변. 바람이 건들거리고 하늘도 푸르러졌고, 또 그냥 높고 푸른 것이 아니라, 잠깐만, 높고 푸르대요. 천고마비의 계절, 무슨 이게 가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두어의 씩 뚝뚝 떨어지고 낙엽 얘기하는 거네요. 잔디의 색깔은 누릇누릇이 들어가고 있어.
여대생들의 옷매 묘세도 달라지고 있고 색깔은 짙어지고 있고 걸음걸이나 말소리도 더 깊은 탄력을 어떤 내면적인 탄력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는 나 글쓴이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요. 나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야, 가을이 되면 가을날 반팔 반바지 입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 지금. 특출난 몇 명이 있긴 하죠, 우리 아는 사람 있지. 자, 아무튼 건들건들하게 흔들어대는 바람결에 그 나무들의 몸짓은 하나의 고뇌와 표현으로. 자, 지금 무슨 단어 나왔냐면 별표 나무들의 몸짓이 하나의 표현이 되고 있대.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 사용했죠? 몸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자, 우리가 지난주랑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표현상 특징 요소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고 이 문제 전체 세트의 첫 번째 문제 어디 가니? 37번 문제에 이 단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나무가 몸짓을 하는데 무슨 법 나왔거든? 의인법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 풀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나가다가 5번에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라는 말했고요. 라는 말을 보고 의인법이 있다는 거 확인했었고 우리는 첫 번째 작품을 통해서 의인법 잡았고 그리고 의인법이 이제 두 번째 작품에서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그대로 37번 종결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의인법 잡았습니다. 나무들이 몸짓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시달림의 표현으로 술렁거리고 있어. 짙은 잎새 빛깔, 아직도 누렇게 물들지도 않은 채 짙고 칙칙한 녹색의 무거움이 조락 직전의 죽음과 포기와 체념의 아픔을 암시하고 있었지. 몸짓이 가을을 맞이해서는 조락이 뭐예요? 낙엽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어떤 단어 사용했어? 죽음, 포기, 체념, 아픔과 같은 부정적 단어들을 선정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쪽 라인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나는 가을이라고 하는 걸 조락의 계절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조락이라고 하는 건 아픔이나 죽음 등의 네거티브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될 것이.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 열 뻗이는 햇살이 그 잎새와 잎새 사이를 새어나와 꽃의 붉음이 타고 있지만 이건 역시 그 자신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아는 부질없고 가련한 도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마지막 잎새를 틔우고 마지막 꽃잎파리를 틔워놔도 결국 가을이 지나고 나면 모두 져버릴 거라는 건 우린 알아.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자연의 힘에 맞서는 조그만 도전이 될 것이고 결국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것이겠죠. 계속 사실 가을의 이러한 부정적인 면, 잎새가 떨어지고 긴 동면으로 겨울잠이죠. 죽음의 계절에 직면해가는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것을 의식화하지 않거나 기피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나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야. 부정적이야. 그리고 나의 태도는 나는 여기서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굳이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까지 나요? 자, 계속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면이라는 질문이 나오고 시작했고 참고로 여기서부터가 우리 수능 완성 수록 부분입니다. 수능 완성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취하세요. 계속합니다. 가을이면 을에 생각할 수 있는 결실이라는가 수학이 주는 내적 충실성을 기리고 교훈을 받음으로써 인생에 다시 없는 수양 그 생에 임하는 자세로 삼았었지. 그래서 뭐야? 봐봐.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야? 나는 조락이라고 하는 건 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대신 나는 가을을 뭐라고 인식해? 뭔가 수학의 계절 그리고 뭔가 결실을 맺는 계절이지. 수학과 결실. 그래서 나는 요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일부러 의식을 하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했지. 됐어?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나의 태도이면서 일반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죠. 가을이라고 하는 게 슬픔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수학이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쓰면서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됐지? 됐어요. 자, 그러나 그렇지. 그러나가 나왔잖아. 근데 그러나라는 단어 나왔어. 뭐 나왔어? 이게 시였다면 시상의 전환이라고 외쳤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생각의 반전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겠지? 그러나 현재가 됐어. 차츰 나는 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젊었을 때는 물론 거의 근년, 최근까지도 봄의 새로운 약동과 여름의 성장을 가을의 조락과 겨울의 죽음보다 더욱 뜻있게 여기고 그리고 기다리며 그렇게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낙관적인 자연관과 인생관을 갖는 것이 옳고 마땅한 것으로 알았어. 잠깐만. 그러나를 좀 지울게.
좀 중요한 단어 나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일반적 인식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하나 등장을 했네. 그렇죠? 가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가을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하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연관 그리고 인생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나의 기존의 태도였다. 요거 중요한 얘기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나의 태도였는데 시들어버리는 것, 떨어져버리는 잎새가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깊고 가혹한 죽음의 계절을 떨며 움츠리며 동면한 일들을 바로 인생 그것으로 느껴 비관주의, 부정주의, 진리의 어두운 면만을 보는 것은 건전치 못한 생의 태도를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니까 굳이 안 쓸게. 그렇죠? 뒤집어서 얘기하자. 가을은 긍정하시려고 노력했다고. 부정적인 태도 모습이 있지만 안 보이려고 용을 썼다고. 자, 그런데 그러나 요즘에 나는 이 두 가적인 상대적인 진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상대적인 건 뭐죠? 긍정하고 낙관하는 것과 이걸 이제 써볼까 그냥? 이렇게 요거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썼던 말 그대로 써볼까? 비관적으로 하는 이 두 가지의 태도가 계절이 갖는 그 자체의 철리, 철학이라는 말에서의 철이죠, 그렇지? 철리, 오묘한 이치를 그 자체의 진실대로 파악하여 그 두 상대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또 하나의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갖는 사색의 입지를 발견하는 듯하다. 오, 드디어 나왔네. 대상은 가을이라는 대상을 긍정 vs 부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어떻게 생각하는 태도? 말 그대로 더 높은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 더 높은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 자, 좀 주의할 점이 있어. 지금 젊은 시절에는 가을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했대.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뒤집기만 하면 가을도 긍정적이고 맞잖아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절대 아니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젊은 시절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디 갔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있다는 걸 인식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뜻일 뿐이야. 두 개가 있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럼 여기 와서는 그럼 여기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두 개가 합쳐져 더 높은 차원이 되었다. 요게 키워드가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계속 가봅니다. 나서 자라서 시들어 죽는 것. 또다시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성장을 거쳐 영원한 대제한의 법칙에 순응하는 이러한 일 자체가 이미 대제한의 법칙을 똑바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감을 갖게 되는 거야. 뭐요?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지. 모든 만물은 우리 사인 그래프라고 하잖아.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야. 오케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나는 그동안 이거를 애써 뭐 했다고요? 무시했다고요. 노란색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좋아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올바른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 인식한 거지. 계속 잎이 떨어질 때 의젓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가을나무의 저멋, 그것은 아주 정신적인 것입니다 라고 했었지. 오케이. 자, 지금 가을나무가 뭐하다고 했어? 멋있대요. 그러면서 의젓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법 써였죠? 또 한번 의인법 썼죠? 자, 체크할 만한 게 있는데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서 몸짓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지. 그리고 이걸 보고 무인법이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웃기는 게 이 부분이 우리 순 완성침대 없었잖아. 그치? 없는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요거를 근거로 잡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의인법의 근거를 여기서 뭐하다? 가을을 보고 의젓하다 라고 표현한 구절을 보고 실은 의인법을 잡는 게 맞기는 해. 그치?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건 정신적인 거야. 그것을 슬프게 보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부질없는 인간의 감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깨끗하게 버릴 것을 훌훌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의연하게 버티고 서서 더욱더 높고 깊어진 하늘의 무한을 섬긴 가지로 받들어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자세는 얼마나 뭐하다? 당당한가? 라고 물어봤어요. 당당한가라고 물어봤다고. 지금 나무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훌훌 벗어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를 지니게 되는데. 오케이? 자, 요걸 생각해보자. 일단 나무라고 하는 중요 소재 등장했고요. 훌훌 벗어 던지도에서 일단 무슨 법 쓰이고요? 표현법은 흰색으로 쓰자. 의인법 썼지? 그리고 얼마나 의연하고 당당한가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법 썼죠? 서리법 썼죠?
기본적으로 수필에서는 이 표현사 특징은 항상 잡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 표현법을 써가면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의연하고 당당함이라고 하는 아니 다시 한번 풀을 벗어 던지고라는 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결국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가을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이제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간 걸 말하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훌훌 뭔가 홀과받은 느낌을 주고 있지? 건너뛰었다는 거. 참고로 훌훌이라는 단어도 음성상징어인 거는 체크는 해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표현법과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하는 이 파트. 그래서 출제 요소 파트 중심 좀 잡아주시고요. 의연하고 당당하다. 그치? 자, 아무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했고 이걸 보고 의연하고 당당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뭐다? 현재 나의 바뀐 태도야. 저 입새에 부는 소슬한 바람소리, 칠칠한 칠해를 깨끗이 벗어버리고 봐봐. 훌훌 벗어던지고에 대응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왔지? 깨끗이 벗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왔어. 체크. 어디 갔어? 벗어버리고 알몸 그대로의 의지로 장차의 서릿발과 눈보라를 견딜 자세로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의젓함은 참말 아름답다. 오케이. 나무가 기존에는 봐봐. 요거를 이렇게 세워볼게. 젊은 시절에는 뭐라고 느꼈어? 조락이라고 느꼈어.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없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뭘로 느꼈다고? 부정적으로 느꼈다고. 근데 그 나무가 지금은 현재는 알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근데 그 알몸이 뭐 하기 위한 알몸이야? 이 겨울의 추위와 괴로움과 슬픔을 온몸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격가지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나 이길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들이대고 있는 거지.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죠? 의연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쓸게. 이렇게 태도의 대비를 잡아주시는 게 좋은 거지. 되셨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거랑 이거를 두 개를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선생님 먼저 번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젊은 시절에는 긍정과 부정을 못 보려고 안 본 척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더 높은 차원이라고 말하면서 뭐 했어? 그 부정적인 모습조차 의연한 것이었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거야. 그치?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그는 이게 대놓고 그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는 의법이고 그이죠? 나무는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라고 말했어요. 열거도 했네요. A하지 않고 B하지 않고 C하지 않고 체크되지? 다양한 표현 계속 나오고 있어. 이렇게 표현법이 폭탄처럼 부어주는 지점은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점?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강조되는 지점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야.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어디까지나 조용히, 어디까지나 겸허하게,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오케이? 그 자신에게 닥치는 보다 더 큰 운명, 보다 더 위대한 성리의 진실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처라고 하는 건 뭐였지? 대자연하고 서서네. 대자연의 법칙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 요게 인식의 극한이구나. 최대치구나. 됐고요. 그것이 자연에 관해서든 인사, 사람의 일에 관해서든 어떤 사물의 궁극적인 천리, 아까 깊은 이해라고 했었지. 이를 깨달아 파악하는 일이 인생에게 필요하다. 그 과정의 기복과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요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지금 뭐 했어요 방금? 방금 뭐 했습니까? 인식의 확장이 일어났죠. 저 나무가 그러한 것처럼 누구도 인간 역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삶이라는 것도 굴곡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그 나쁜 일이야말로 뭐나 당당하게 맞서는 태도를 통해 내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한 차원으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인생의 확장이지. 나무 얘기하다가 인간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 인간도 체크. 인간이 특히 조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인간이 받은 특혜가 있다면 바로 이 스스로의 운명, 어떤 종국적인 결말을 지혜와 경험으로 미리 깨달아 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다른 점은 뭐예요? 인간은 깨달음의 존재. 나무는 나무 자신이 그냥 계속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깨달을 줄 아는 존재라.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운명을 뭐하고 있는 거야? 운명에 대한 성찰? 이런 식의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가을과 겨울을 진실, 조락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안다는 것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가을을 안다. 가을을 안다라는 건 단순히 가을이 왔으니까
죽어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그렇지?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고요. 아니 가을을 여름의 연장이나 변화로 가을을 겨울이나 또 그 다음 계절의 전제로서 아는 것은 참 가을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대. 그러니까 가을을 그냥 봄, 여름 다음에 오는 거야. 순서가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가을 자체가 지닌 천리, 가을 자체가 하나의 엄연한 진실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정확한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을은 이러한 인생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가을의 조락과 가을의 그 물들음이 가져다주는 정결하고 멋진 가을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가을은 일종의 뭐다? 나에겐 선물과 같다고 지금 뭐 했어요? 비유했죠? 비유됐고요. 앞에서 열고도 봤고요. 이런 키워드 조금 나오는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됐지? 자, 저 잔디가 더 누렇게 타고 불뿜듯 타오르는 셀비어꽃이 다 떨어지고 커다랗게 바람에 불리며 아직은 청청 푸른 플라타누스 잎이 누렇게 단풍들면 가을은 더 가깝게 나에게 육박 다가올 것이다. 그런 나뭇잎이 훌훌 떨어지고 성긴 가지만이 성기다 무슨 뜻이에요? 성근별 기억납니까? 윤동주란다. 정시용의 시에서 성근별 드문드문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좀 읽고 얘기할게. 성긴 가지만이 하늘을 가리킬 때 나의 시야는 한층 더 넓어지고 또 투명해질 것이다. 이거를 일단 부터 써놓을게. 성숙의 경지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가을은 성숙의 경지야. 무슨 소리냐? 나무가 이렇게 있어. 자, 사람이 여기서 이 위로 올려다보면 봄이나 여름에는 이파리가 막 피어나지? 그래서 빽빽해. 위가 안 보인다고.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그걸 나는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봄, 여름은 뭔가 만물이 소생하는 것, 긍정하는 것. 근데 가을이 됐어. 가을에 있던 낙엽이 떨어지는 거야. 낙엽이 떨어지면 가지만 앙상하게 남게 돼. 그럼 참고로 처음에는 그걸 보고 뭘 느꼈다고? 생명체가 지는구나, 죽음의 이미지가 연상되는구나, 슬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나니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위를 뚫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더 넓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성근 가지마인 사이로 시야가 넓어지고 투명해진다라고 말했지. 그렇지?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성숙이에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밤에 그 가지가 먼 밤하늘 찬란한 별들을 가리킬 때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참고로 이거 니은에 나온 밤이기 때문에 의미 규명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치? 이 밤을 보고 뭐라고 했어? 먼 밤하늘에 찬란한 별들을 가리킬 때라고 했어. 이게 별들을 안 보일 것 같아, 그치? 잠깐만. 이 밤이 뭐라고? 별들을 가리키는 시간이 된다라고 했지.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생각하는 가을나무, 나도 지금 나를 가을나무에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나 역시 비로소 더 높이 별들의 풍요함을 가슴에 담을 거래.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별들의 어떤 풍요를 인식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하면 세모치기 바쁘지. 근데 이거 평가 맞아 아니야? 아니지.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간이지. 깨달음의 시간이지. 즉 밤이어서 별을 보았고 그 별의 틈틈이 사이에 숨어있는 진리를 난 인식하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중이야. 그리고 이제까지는 아직도 알지 못했던 더 깊이 감춰있는 영원한 비밀, 그 찬란한 진리를 향해 맑디 맑은 새의 눈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쵸?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어떤 깨달음의 대상, 진리, 이 진리를 난 좀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쵸? 자, 가을나무라고 한 작품이었고요. 일단 표현상 특징 요소 잘 잡아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두 개를 딱 대비시켜서 짠짠 문제를 내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일 거야. 너무 당연하게도. 그래서 참고로 이 문제는 핵심을 찌르는 문제가 이미 등장해 있어서 좀 재미없어져 버렸어. 그치? 원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너무 중요한데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었지. 근데 이 문제는 아예 아까 40번 문제에서 이거야 라고 보여주고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네, 자 아무튼 질문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를 마저 풀어볼까요?
자, 먼저 37번 문제부터 이어갑니다. 37번 문제 5번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표현 우리 확인했지, 그치? 5번 넘어가시고요. 38번 패스, 39번 넘어갑시다. 우리 니은만 체크하면 돼, 그치? 자, 니은 1번. 자연물과 동질감을, 잠깐만, 이게 몇 번이 연결됐던 거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그냥 바로 답으로 3번으로 넘어가 보자. 니은은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시간, 인식하는 시간, 깨달음의 시간, 성찰하는 시간 같은 말 아니야? 그래서 일단 3번은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 중에 한계를 깨닫는다, 말도 안 되고요. 동질감을 느낀다, 이 작품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저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5번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시간, 뭐 신을 깨달아? 아니죠. 마지막 5번 이웃의 아픔을 왜 이해해? 5번에 있는 선택지 같은 녀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맞는 말이라고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안 돼. 이 글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넘어가 보자고. 40번. 자,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뭐라고? 1, 2, 3, 4, 5. 지금 1, 2번은 A, 3, 4, 5번은 B였지?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선생님, 선택지를 항상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젊은 시절을 읽었을 때 1, 2번은 풀어도 되나요? 되죠. 마음대로, 좋을 대로 하십시오. 자신한테 제일 유리한 방법으로, 선생님 저는 이 정도 글은 한 번에 완벽하게 세트로 이해해놓고 와서 푸는 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푸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 저는 지문의 이해도가 조금 저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따로따로 뜯어가면서 그냥 분석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자고. 젊은 시절 얘기야. 봄과 여름의 약동과 성장을 가을 겨울의 졸업과 죽음보다 중시하는 자연관. 중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느 쪽이 더 컸다? 봄, 여름을 더 긍정적으로 여겼고 가을을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얘기랑 연결되는 거지? 요거 그지? 아니 요거 아니구나. 요거였구나. 그래서 1번 오케이. 2번 가을을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어 제한적으로 인식했다. 일반적인 인식, 제한적인 인식. 우리 지문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말들이었지? 2번도 오케이. 그럼 3, 4, 5번은 B, 현재의 상황이어야 돼.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두 상대적 차원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의 통합적 사고, 더 높은 차원의 인식, 분명히 지문에서 얘기했었고요. 4번, 가을 자체가, 그 자체가 나고 자라고 시들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대자연의 천리, 대자연의 법칙, 오케이? 얘기했었지?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네. 가을의 정결함과 멋짐이 주는 인생의 진실과 가을의 결실이 주는 내적인 충실성을 삶에 임하는 자세로 삼았대. 와, 말 좋지? 우리가 가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논이야. 그럼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고? 가을의 일반론이야? 가을을 수확과 결실의 계절이라고 파악하는 건 젊은 시절의 태도였잖아. 그렇지? 다시 한번. 가을이 부정적, 가을이 긍정적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문제 풀면 이 40번 문제는 안 풀린다고. 이때는 가을에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이건 교훈적 측면에서만 인식했고, 교훈적 측면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뭘로 바꿔놓은 거야? 디테일한 어구로 바꿔놓은 거지. 인생의 진실, 내적 충실성이라는 단어로. 문제 출제 의도가 보이십니까? 잠깐만, 화면이 꺼진 거지. 선생님이 카메라를 갖다 놓고 쓰니까 이게 30분 되면 꺼져요. 카메라가 꺼질 때마다 나 되게 수업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지금 5번, 그래서 5번 선택지가 주는 우리 교훈 잘 느껴야 됩니다. 선택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치? 지문 속에서 했던 얘기를 뭔가 그럴듯한 얘기로 포장해가지고 숨겨서 올려놓는데 우리는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깨치려고 노력해야 된다. 5번에 있는 얘기는 젊은 시절 파트의 얘기다. 그냥 좋은 얘기니까, 긍정적인 얘기니까 가을을 긍정하는 건 현재의 태도 아니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 보여. 그럼 1, 2, 3, 4, 5번 다 했는데 안 보이니까 무슨 짓이 벌어진다? 1번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지. 내가 뭘 잘못 봤나? 내가 뭐 놓친 거 없나? 그러다가 시간 다 날려먹는 거야. 자, 판단 됐고요. 그러면 이제 41번 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4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박두진의 가을나무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가을을 예찬한다, 긍정적 의미를 떠올린다는 말을 써놨지. 우리 1, 2번은 확인했던 걸로 기억해. 3, 4, 5번으로 가봅니다. 3번, 나에서 가을나무의 잎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라고 했어. 자, 미련 없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더라? 이쪽 파트에 연결되는, 선생님이 아까 훌훌 벗어던지고랑 미련 없이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지? 이 작품에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냈잖아. 내는 거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글쓴이는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방향성을 상실해? 아니죠.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잖아. 그러니까 답이 3번이지. 그치? 자, 답을 찾아가는 요령.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뭔가 뭐 표현법에 폭탄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다. 아니,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웃으면서 지문을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3번 잡았고요. 4번 가을 나무가 견디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의젓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건 예찬적 태도에 속한다. 맞지? 이 글 전체가 아예 예찬적 태도라고 지금 보기에서 설명했었죠. 마지막 5번 나에서 가을 나무를 통해 나의 시야는 한층 더 넓어지고 또 투명해질 것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있었고요. 이것은 가을 나무가 글쓴이에게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야. 맞지? 뭐 어려운 말 없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41번 문제까지 가을 나무라고 하는 수필 작품까지 봤습니다. 자, 간단한 작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할 말이 많은 작품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국가시나무란 세트 문제 마무리 짓고, 자, 그러면 다음 세트 이제 만원사 답으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 칠 거야. 지금 칠 건데 좀 이르지만 혹시 졸음이 오시면 가서 씻고 오시고요. 시원한 물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이거 선생님 시작하면 쭉 달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준비 딱 해서 지금 현재 시각 2시 15분, 선생님이 2시 30분 정도에 이제 10개 다시 열 테니까 대신 로그아웃은 하지 마 얘들아. 로그아웃은 하지 말고, 로그아웃 하면 다시 오느라고 힘들더라고. 선생님도 화면 대기만 해놓을 테니까 잠시 후에 와요. 네.